인종혐오 범죄와 관련된 단순한 언어폭력도 이제는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검찰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인종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 추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3%에 육박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제한적인 실내 영업 재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는 모든 성인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교통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당시 커브길에서 직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집값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시 검찰청은 인종 혐오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와 관련된 단순한 언어 폭력까지 모두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무관용 원칙도 철저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찢어진 눈을 표현하며 아시안을 비하하는 이 사람. They're Chinese. I know. If they go down, they're Japanese. If they're just straight, you don't know. 다름 아닌 세크라멘토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온라인 수업 중 한 아시안 비하 발언에 교육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식의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비하 발언, 이제는 기소 대상입니다. LA 시검찰은 모든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언어 폭력이나 아시안을 무시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Let me be very clear. If we're referred any cases for criminal prosecution, my office's hate crimes unit will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ew each case and, where appropriate, aggressively prosecute.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등 아시안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대응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어폭력은 증거가 부족해 경찰이 신고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단체들은 중범죄가 아닌 혐오범죄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하고 문화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사건을 아시안 인권단체에 인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시안 혐오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추적하기 위해선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최근 들어 모기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3%까지 육박했습니다. 집값 상승세도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2.97%,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2.34%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일주일 전과 비교해 무려 0.16% 가까이 급등해 3%대에 육박했습니다. The housing market is really hot. That's why people are concerned. But when we look at a more broader macroeconomic data set, I think we are going to continue to see the housing market continue to remain well. 전문가들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모기지 금리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소폭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집도 그렇게 이제 올라가던 것도 이제 조금 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모기지 이자율은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주택 판매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very stable. 그리고 또 이자도 워낙에 싸니까 그 디맨드도 계속해 이번 연말까지는 계속해 strong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격한 모기지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제한적인 실내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는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추가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주정부의 경제 재개 가이드라인 중 2단계인 레드 기준 충족에 매우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코로나 검사 확진 비율이 3.5%로 8% 이하의 기준을 충족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2명으로 7명 이하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12.3명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추가 경제 재개를 할 수 있는 레드 기준 도달에 근접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레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주 동안 기준을 유지해야 경제 재개가 가능하다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백신 접종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레드 단계에 속할 경우 소매점은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 내 식사는 최대 수용 인원의 25%까지, 영화관과 박물관은 수용 인원의 25%를 유지한 채 오픈이 가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실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6명, 코로나 검사 확진 비율은 3.8%로 레드 단계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레이튼 차우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은 빠르면 오는 17일 레드 단계로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오는 5월 말까지는 모든 성인들에게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에 대한 자신감을 또다시 나타냈습니다.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말까지는 모든 미국 성인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2개월이나 빨라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약업체 머크사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 생산을 협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경쟁사 간의 협력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Two of the largest healthcare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world that are usually competitors are working together on the vaccine. Johnson & Johnson and Merck will work together to expand the production of Johnson & Johnson's vaccine.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년 이맘때쯤에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은 아직 전체 국민의 8% 수준에 불과하다며 접종률이 80%에 도달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통합교육부는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 시기를 다음 달 중순으로 다시 늦춰잡았습니다.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끝난 뒤 면역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두 2만 5천 명분의 백신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은 학교 재개방을 위한 예산 지원금을 66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차례 비도 내리지 않았던 LA 다운타운 지역에 내일에는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점심시간을 지난 낮 시간대에 비가 내릴 확률을 70% 내외로 예보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은 보통 수준의 가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 기온은 50도대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는 망발을 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술지 측은 한국인 위안부 계약서를 포함한 논문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버드대 학생회까지 램지어 교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원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대표 편집인이 동료 교수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현재 제기되는 논란과 관련해 램지어 교수에게 질문지를 보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질문지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는 주장에 근거로 내세운 한국인 위안부 계약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와 10살 소녀까지도 계약 매춘부라고 주장한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2주 안에 답을 보내야 하는데 특히 한국인 위안부 계약서는 없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그의 답변 내용이 논문 철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이 충분하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학술적인 가치를 언더마인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리트랙트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하지만 애초에 논문 출판을 승인한 편집인들이 논문 철회를 위한 조사까지 맡으면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 비판 대열엔 하버드대 학부생회도 동참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회는 표결을 통해 한인 유학생회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학생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반사실적이며 법학과 역사학의 진실성을 저하했다고 규정하고 대학 총장과 로스쿨 학장에게도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북한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이를 숨기기 위한 건물이 들어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중순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의 사진입니다. 터널 입구 2개만 보였던 2017년 사진과는 달리 이제는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곳 용덕동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CNN은 북한이 핵무기 물량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추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재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right? They continue to build up their nuclear capacity as they continue to conceal and hide the stockpile that they already have.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정하고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made clear that we're going to engage in a principled diplomacy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e will keep pressing toward a denuclearized North Korea.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최종 완성되기 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 일부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유혈 강령 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훈 기자입니다. 시위의 잔해가 흩어진 거리에 미얀마 군경이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실탄 사격이 이어지면서 겁에 질린 시위대는 몸을 숨기기 바쁩니다. 군경의 무차별 총격에 북서부 깔레이에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군경의 조준 사격으로 30여 명이 숨진 뒤 이틀 만에 군부가 다시 실탄 진압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은 더 커진 상태입니다. 많이 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 죽을 생각만 있는 것 같아서. 군정을 향한 국제사회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세안 외교장관 특별회의에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과 함께 유혈 진압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To use lethal force against civilian unarmed demonstrators, I think, is just not acceptable. It's disastrous, not just internationally, but it's disastrous domestically. 미국 유엔 대사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군부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 움직임 속에서도 미얀마 군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사기 대출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허위 PPP 대출을 신청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오늘부터 샌프르난도 밸리에 코로나 임시 백신 접종 센터가 운영됩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즈 LA 7지구 시의원은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파코이야마, 실마, 터운가 지역에 3곳의 백신 접종 센터를 임시로 설치해 7지구 거주자에 한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이번 달부터 일부 미주 노선을 간편합니다. 대한항공은 LA 인천 간 낮 시간 왕복 항공편인 KE017, 018편 운항이 월수, 금, 일요일 주 4회에서 1회 줄어든 월수, 금 주 3회로 운항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팬데믹 기간에 부과된 벌금 중 일부를 환불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스몰 비즈니스 위원회는 팬데믹 기간 중 스몰 비즈니스에 새롭게 제정된 규정을 위반해 부과받은 벌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네 카운티 한인 남성이 PPP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연방조지아 북부지방검찰청은 50대 한인 문모 씨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들에 대한 PPP 대출 수백만 달러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방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파레타시의 주택용 쓰레기 수거 비용이 4월부터 25% 인상될 예정입니다. 리퍼블릭 서비스즈는 코로나 방역 비용 증가와 재활용품 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시정부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알파레타 시정부는 이번 인상안을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권 박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직까지 수백 번 걸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낮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총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추진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 평소 의중 그대로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며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면 중대범죄를 법정에서 유죄로 이끌어내기 어려워져 결국 특권층 범죄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유지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수사를 한들 이게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고 중수청을 영국 제도를 모델로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말까지 더해 여론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던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건 그만큼 여권의 중수청 추진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도 중수청 관련 의견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내일 방문 예정인 대구검찰청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대검 측은 전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발언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차나 차분히 같은 단어에선 편치 않은 기색이 엿보입니다. 청와대 기류를 추가로 확인해봤더니 윤 총장의 반발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당 지도부 반응은 대응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직을 걸어서라도 좀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문제를 전담하도록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었죠. 지난해 말 징계 파동처럼 여권이 받아쳐서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의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달랐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당랑거철, 즉 사마귀가 마차 앞을 막는다고 마차가 가지 못하는 건 아니라며 윤 총장을 비꼬았고
김남국 의원은 임기를 불과 몇 달 남겨두지 않고 직을 건다면 우스운 일이라고 냉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입법 독주를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윤 총장을 거들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수소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활용하는 소위 수소 생태계 구축 작업에 대기업들이 4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수소 에너지 육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상훈 기자입니다. SK와 현대차그룹은 수소가 탄소 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SK는 수소 경제에 앞으로 5년 동안 18조 원을 투자해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공장을 건설하고 수소 산업 관련 업체들이 밀집되는 이른바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석유화학 인프라를 수소 생태계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 중 일부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에도 공급되는데 현대차 역시 수소차와 충전소 건립 등에 1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는 수소 환원제철 개발 등에 10조 원, 한화 1조 3천억 원, 효성 1조 2천억 원 등 대기업 5곳이 수소산업에 43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기업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산업 생산과 에너지 소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사실상 하지 않는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한국 정부도 코로나 지원금을 19조 5천억 원이나 풀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월 17일까지 집합 금지가 유지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1월 초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 카페나 PC방 등 집합 금지는 아니지만 영업이 제한된 곳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가운데 타격이 컸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종사자 5명 이상 사업체와 매출 4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새로 포함돼 지원 대상은 385만 명에 이릅니다. 전기요금도 깎아줍니다.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 이전과 달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2개 운영하면 지원금의 150%, 4개 이상 운영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받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지원과 함께 공공일자리, 백신 구매 비용 등까지 합쳐 19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9조 9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메울 예정인데 그러면 국가 채무는 966조 원에 이르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로 올라갑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와의 수싸움도 치열해졌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3지대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축하 대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가 돼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유력한 단일화 방식으로 거론되는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도 각을 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SBS와 통화에서 문항에 국민의당 사람이 나은지 국민의힘 사람이 나은지 꼭 물어야 한다며 소속 정당을 강조했습니다. 의석 3석을 가진 당이 야권을 대표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아닌 국민참여 경선제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레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안 대표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며 판 흔들기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안 대표는 말을 아꼈는데 실무 협의하면서 서로 의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참여 경선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범여권 단일화 논의에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먼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오는 8일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이후 승자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며 단일화 의지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단일화 방식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거는 당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모든 걸 일임을 했거든요. 김 후보가 사퇴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기성용 선수의 성폭력 의혹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폭로자 측은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꿨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폭로자 측 법률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성용이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당연히 공개할 수도 있고요.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 기성용 선수가 증거 공개를 요구하자 빨리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며 맞섰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증거는 수사기관과 법원에만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에게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면서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게 소송해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기성용의 에이전트사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기성용은 폭로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폭로자들은 피해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 없는 사실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피의자 측에서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 증거로 이런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진실이 가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시시해졌습니다. 논문이 거의 장문 수준입니다. 엄정하고 치밀한 논리에 바탕이어야 하는 것, 바로 학술지 논문입니다. 알고 보니 근거 하나 없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램저라는 사람의 논문역입니다. 혹 받은 돈의 대가는 아닌지 의심합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램저 교수는 범죄자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도 범죄자지만 돈을 준 사람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기업이 의심됩니다. 단순히 논문 출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를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